스티븐 킹의 첫 번째 소설 캐리를 영화화한 브라이언트 팔마의 1976년작 캐리는 이제 호러 영화의 고전에 오른 작품입니다. 캐리의 이야기는 꽤 단순합니다. 학교와 마을 공인왕따 고등학생 캐리는 뒤늦은 월경을 겪으면서 그부들에게 엄청난 놀림을 당합니다. 월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캐리의 마음은 크게 상처입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 아이들과 함께 캐리를 놀리던 수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수지는 남자친구인 토미에게 캐리를 학교 축제 파트너로 선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토미와 학교 축제에 참석한 캐리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지만 캐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크리스는 남자친구인 빌리를 이용해서 캐리가 학교 퀸으로 선출된 순간 캐리의 머리 위로 돼지 피를 부어버립니다. 분노가 폭발한 캐리는 월경과 함께 나타난 강력한 염력으로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브라이언트 팔마의 캐리에서 가장 인상적이며 충격적인 장면은 단연 캐리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돼지 피의 이미지입니다. 분홍빛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던 캐리가 돼지 피를 뒤집어 쓰는 순간 영화는 진정한 공포의 순간으로 뒤바뀝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힘껏 눌러두고 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캐리가 흰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장면의 이미지는 이제 호러 영화사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양이나 소 혹은 닭의 피가 아니라 왜 캐리에게 돼지 피를 뒤집어 씌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화 캐리에선 돼지에 관한 묘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돼지는 그야말로 느닷없이 등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킹의 원작 캐리에선 돼지에 관한 묘사가 5번에 걸쳐 꽤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소설 캐리 일부에서 캐리를 묘사하는 서술 가운데 캐리라는 단어가 돼지 궁둥이를 뜻하는 것을 아냐라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돼지에게 붙어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캐리에게 투영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가운데 돼지의 피는 영화의 오프닝에서 그려 보인 캐리의 월경 장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바바라 크리드는 여성 괴물에서 돼지와 월경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독일어에서 월경은 뜻하는 속어는 소시네스, 즉 암퇴지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성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여성 성기를 돼지로 불렀으며 여성 성기를 상징하는 조가비 역시 돼지로 불렸습니다. 또한 영어의 관용구 중에서 breed like a stuck pig, 찔린 돼지처럼 피를 흘리다는 심하게 출혈하다 란 뜻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왜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더 씌워졌을까요? 오늘날 비만을 제외하고 돼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은 돼지를 금기시하는 구약 성서 레위기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색임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색임질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구약 성서는 돼지를 우물을 먹는 혐오스러운 동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서의 태도를 받아들인 중세 기독교 세계에 돼지는 순결하지 않은 것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슬람교에선 돼지고기가 아닌 돼지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해석하는 율법 학자들 가운데는 이를 피에 관한 금기와 결부시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슬람 역시 레위기의 규정처럼 정해진 의례 절차에 따라 동물을 도축할 때 목을 베서 피를 완전히 빼야 하는데 돼지는 목이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의례에 따라 도축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율법 학자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돼지 혐오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슬람 학자에게 이를 묻는다면 신의 뜻이란 한마디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 된 것일까요? 미셸 파스트로는 돼지에게 살해된 왕에서 돼지 혐오의 기원을 추적합니다. 우선 돼지고기 금기의 기원으로 종종 언급되는 위생과 기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인과 같은 기후 조건에서 살던 모아브인과 암몬인 같은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기 때문이고 고온 다습하여 음식이 상하기 쉬운 태평양의 섬들 역시도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유목부족인 히브리인들에게 일정한 공간에서 키워야 하는 돼지는
배척받는 동물이었다거나 반대로 히브리족의 토텐 동물, 즉 돼지가 신화적 친족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셸 파스트로는 돼지고기 금기에 가장 근접한 단서로 식인의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돼지는 고대부터 인간에 가까운 사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돼지로, 돼지가 사람으로 변한다는 주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로 마녀 키르케의 마법을 통해 돼지로 변한 인간을 볼 수 있으며, 플라톤은 국가에서 철인의 나라와 돼지들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성 니콜라우스 전설을 통해 고아를 납치 도살해 돼지고기로 속여 팔던 부족한 주인의 일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돼지와 인간의 해부학적이며 생물학적인 인접성입니다. 때문에 중세의 의과대학에서는 인체 해부학을 돼지를 해부하는 것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비록 유전 형질을 규정하는 인자에서는 원숭이와 인간의 일치 비율이 높을지라도 인간에 있어 최초의 해부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사촌은 돼지였습니다. 미셸 파스트로는 고대 사회의 어느 한 시기에 돼지고기에서 인간의 살과 똑같은 맛이 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명 가능한 해답은 없습니다. 돼지는 중세 초기에 단지 순결하지 않음의 상징에서 중세 초기가 지나면 악마의 상징이 됩니다. 더러움, 탐식, 분노, 그리고 음욕 등과 함께 심지어는 적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게다가 중세에는 잡식성인 돼지를 마을에 풀어놓고 키웠으며 마을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을 돼지치기로 고용했습니다. 돼지는 길에 놓인 것은 무엇이든 먹었으며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묘지에 파묻힌 시체를 파먹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는 돼지를 마을에 풀어놓는 걸 수시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사악하고 하찮은 것의 상징인 돼지의 피가 캐리의 온몸을 뒤덮습니다. 소설 캐리에서 캐리는 나는 마녀야 엄마, 악마의 매춘부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마녀는 소설 캐리에서 돼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캐리가 종종 가장 뛰어난 마녀 소설가 영화로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자신의 힘을 애써 꼭꼭 눌러두고 있던 캐리에게 가장 사악하고 추악한 것의 상징인 돼지 피가 쏟아지고 캐리는 시뻘겋게 물든 몸에 하얀 눈을 지켜두고 사람들을 노려봅니다. 여기서 분노가 폭발한 캐리의 모습은 캐리가 드디어 가장 사악한 마녀의 형태로 재탄생했음을 드러냅니다. 피에 젖은 육체와 분노가 가득한 얼굴, 그리고 마치 뱀처럼 머리를 치켜들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소방 호스, 바로 마녀 메두사의 모습입니다. 페르세우스에게 목이 잘린 메두사의 이미지는 고대부터 이어져온 바기나 덴타타, 즉 이빨 달린 쥐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조지프 캠벨은 신의 가면 원시 신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원시적 심리의 가장 뚜렷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월경에 대한 미개인 남성들의 공포라고 말하면서 다음의 말을 인용합니다. 남자들은 피를 흘리는 쥐를 보며 거세의 불안감을 느낀다. 소년들은 거세하는 쥐를 언제나 두려워해 왔음에 틀림없다. 이와 함께 사람을 잡아먹는 어머니 마녀에 관한 민담 역시 전 세계에 퍼져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페르세우스에게 잘린 메두사의 머리는 끔찍한 바기나 덴타타와 동시에 거세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바기나 덴타타는 신의 가면에서 소개하는 질소녀들 신화를 통해 사람들을 잡아먹는 입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기나 덴타타는 구강과학적인 어머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징적인 입을 통해 나온 자식을 다시 잡아먹는 마녀의 이미지로 바로 캐리의 어머니가 그러한 괴물 어머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강력한 공포의 힘은 캐리가 차지하고 있으니 이는 분열된 마녀의 이미지이기도 하며, 그렇기에 캐리는 피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제의 형식을 통해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가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캐리의 이미지는 월경에 대한 공포와 돼지에 관한 혐오라는 이중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결합한 것입니다. 신화와 문화가 결합해 특정한 혐오를 만들고 그 혐오가 바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형식을 갖춘 것이 바로 캐리의 서사 구조이기도 합니다. 소설과 달리
월경과 함께 강력한 힘을 깨달은 캐리에게 끼얹어진 돼지의 피라는 악마적인 상징은 선과 악 그 어디에도 기울지 않았던 캐리의 힘에 순식간에 악마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캐리의 학살에 끔찍한 공포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장 사악한 바기나 덴타타의 완성인 것이며 동시에 외로운 소녀에게 그러한 사악함을 강제로 부여한 이들에게 처절하게 복수하는 여성 판무 카스트라트리스의 탄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잡학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잡학사전은 세상의 모든 호러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호러 영화사와 함께 합니다.